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테크는 요소화처럼 데나리온 김광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수입니다. 와. 자, 오늘은요, 저희가 다양한 상담 사례를 몇 가지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방송의 사례의 특징은 장기 투자입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죠? 왜냐하면 장기 투자는 1년, 2년 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치죠. 음. 지치는 경우 또 삶에서 다양한 또 내가 원치 않았던 변화들이 생기죠. 어려움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또 방해하는 요소들도 많죠. 맞아요. 위기도 와요. 그죠? 금융위기도 위기도 있었고요. 또 네. 주변에 또 여러 가지 또 걱정들도 생기고. 소음. 그때 그렇습니다. 공부했던 우리가 쉿. 하나님의 복리. 네. 자, 그래서 장기 투자를 의심하기도 하고 또는 장기 투자를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내일 돈이 없을 때도 그렇죠. 있고. 네.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가 굉장히 그 가정을 재무적으로 구원한 그럼요. 그죠? 이런 케이스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데나리온에서 정말 내 가정의 이야기처럼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우리가 정말 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들 네. 한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우리 네. 센터장님이 다 준비해 오셨는데 첫 번째 사례는요. 조금 정리해 주시죠, 그래도. 그죠? 첫 번째 사례는 이런 경우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정말 부부가 오랫동안 해로해야 하는데 네. 특히 경제의 주체이신 맞아요.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일찍 사망하는 경우 하늘나라 소천하신 경우에는 정말 까마득하죠. 네. 그죠? 어렵죠. 당장에 네. 그 케이스인데요.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네. 말씀 주실래요? 그 새롭게 하소서를 혹시 보신 분들은 뭐 제 간증을 들었을 텐데 제가 아버지 부도나고 서울로 와서 전단지 돌리고 뭐 신문 돌리고 하면서 그 다음번 직업이 공공근로를 거쳐서 컴퓨터 강사였어요. 그래서 예. 분당에서 예. 2년간 학부모 대상으로 이 컴퓨터를 강의했어요. 예. 그때 이제 만났던 수강생 부부 그리고 아이들은 또 저한테 워드 프로세스 자기전반 했던데 동창생 가족이요. 그럼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모란시장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에서 모란시장. 가게를 하셨던 분인데 예. 이분은 제가 이제 컴퓨터 강사가 끝나고 2004년도에 이제 재무 설계 자산관리 재무 상담사가 되어서 그분을 상담을 하고 뭐 펀드도 들어주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나고 1년인가 2년 뒤에 그 집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남편 집사님이 그 과일 가게를 하셨거든요. 부부가 같이. 그래서 이제 어려웠죠. 근데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이 이제 계속 소득을 했는데 소득이 한 300, 350 이렇게 그 당시에 적지는 않은데 또 뭐 사는 곳이 분당이고 또 자기 집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서 하여튼 어렵게 살았습니다. 기억이 이제 그때 큰 딸이 그 1999년생이에요. 예. 저희 둘째가 1999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대학을 갔죠. 예. 그래서 다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이 제 고객 중에 막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저도 장기 투자할 때 믿고 그냥 맡기는 스타일인데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기억이 나요. 한 달에 100만 원이 남는데 월 30만 원은 무조건 떼서 그때 큰아이가 15살인가? 8살인가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무조건 이 돈을 떼서 대학 등록금을 준비하고 싶다. 큰아이가 8살짜리를 대학 등록금을 준비하고 싶다 했죠. 이게 지금 대학을 간 지가 3, 4년 됐으니까 그때 8살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제 12년, 13년도를 30만 원씩 꾸준히 불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3이 학교가 되고 서로 있는 대학을 갈 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집사님, 그러니까 아이가 대학 갔다고. 그 중간 전화했는데 투자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 나도 이제 까먹고 있었죠. 왜냐면 막 이게 장기 투자라는 게 매번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와서 보게 됐는데 그 돈이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전화하면서 많이 우셨어요. 왜 울었을 것 같아요? 남편도 생각났을 것 같고, 그죠? 정말 또 하나님의
도와주셨으니까 그 기간을 인내할 수 있도록 나라도 눈물이 났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이분은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눈물을 보이고 오셨던 게 남편 생각도 났고요. 갑자기. 그리고 또 그 12한 2, 3년 동안 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겠어. 네, 그거를 다 뚫고 자기가 30만 원씩 이렇게 해냈다는 것도 기뻐. 그러니까 투자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용도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아끼고 못 먹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세상에 그 돈이 들어갔던 원금에 대비해서 준비된 돈이 8,500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네. 월 30만 원을 12년 넣었죠. 제가 말씀 들으면서 자꾸 이제 네. 짱구를 굴렸어. 계산기를 돌렸는데 쉽지 않았지만. 네. 얼마일까요? 얼마냐 하면 4,300만 원 정도. 우와, 대략. 암산 빠르시네요. 대략.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8,500이니까 거의 두 배가 된 거죠. 그래서 12년 만에.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3년 전부터 매달, 그러니까 매년 한 800만 원, 한 학기에 한 4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4년 다 하고 남겠네.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분이 또 좋은 건 이제 그때도 고민했죠. 이걸 다 뺄까.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펀드였죠. 펀드였어요. 배당주 펀드였고요. 배당주 펀드. 네, 제 고객들은 다 알 거예요. 네, 그래서 신용밸류 고배당하고 신용 마라톤이었는데 이걸 넣었는데 또 넣고 나서 이제 다 뺄까 말까 하다가 또 그냥 저는 가지고 가자. 왜냐면 둘째도 있으니까. 근데 작년에 또 코로나가 또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산이 훅 떨어지길래 근데 이분이 어쩌겠노. 마음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은 이 원금만이라도 자기가 지켰고 이게 적절한 수익이 났고 그래서 2배 됐다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저는 막 뭐라 그럴까 뿌듯하고 자랑하고 싶은데 이분은 투자 수익이 많이 났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지켰고 아멘. 12년간 넣을 수 있는 그 돈을 주셨고 그리고 이게 또 돈이 준비됐다는 거 그러니까 수익에 더 되게 민감하지 않더라고요. 지켜주셨다. 네,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자꾸 수익률이 집사님 이제 권사님이신데 2배 됐습니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를 부끄럽게 하시고 집사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아직도 뭐 지금 여유가 없어요. 많이 늙으시고 뭐 지금도 가게를 이제 접으셨는데 8,500이면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 준비가 그죠? 되고 애들이 또 그걸 알고 있으니까 작년에 또 많이 잃었겠지만 또 금방 회복됐으니까. 네, 작년 그죠? 4월 달에 다른 분들 연락 올 때 이분은 그냥 한 번 전화 왔어요. 그냥 아이들이 둘째가 대학 가고 졸업할 때까지가 아직도 한 7, 8년 남았는데 8년 더 남았는데 괜찮냐? 그래서 괜찮다 그러니까 연락도 없으시고 지금 더 올랐죠. 배당주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보면서 하여튼 저에게 장기 투자에 뭐 이렇게 사례가 있냐 그러면 이 사례가 가장 짠하기도 하고 감사한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 사례 외벌이 사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벌이. 네. 요즘 뭐 맞벌이도 많지만 또 외벌이도 많죠. 네. 다 사정과 이유가 있어서 소득과 직업은 다 선택하시겠지만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죠. 물론 맞벌이 한다고 해도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가는 돈이 많잖아요. 그죠? 맞벌이 해도 더 나갑니다. 애들 케어해야지. 맞아요. 뭐 나가는 돈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단순하게 보면 외벌이는 혼자 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어머니도요. 제 95세? 와이프가 한 번도 직장을 안 다니는데 늘 갈 때마다 그게 불만이었어. 사모님이 한 번도 직장 안 다닙니까? 늘 그게 불만이었어요. 또 우리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너는 왜 일을 안 하느냐? 당신 아들이 혼자 버는 게 안쓰러운 거지.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제 시대에는 거의 외벌이였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맞았습니다. 혼자 보는 게 괜히 안쓰러웠던 거죠. 그래서 외벌이는 힘들어요. 남이 볼 때도. 그런데 이 사례는 외벌이인데 나름대로 또 훌륭하게 그럼요. 장기 투자를 했던 사례입니다. 궁금하시죠? 오늘 그 이야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거 사례를 가져오면서 요즘 유튜브를 보면 좀 잘 안 보지만 제목들이 3천만 원이 30억 됐다. 막 뭐 대박 나고 그냥 옥옥 벌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계산이 안 되네. 3천만 원이 30억 됐다고. 됐대요. 네.
근데 계산이 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상담할 때 물론 우리가 투자도 해야 되는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인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도 짜네요. 그래서 둘째를 낳고 자매가 사람마다 아까 다르다고 얘기했으니까 자매가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을 했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 또 일을 또 안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 소득이 그때 만났을 때 250만 원 정도, 230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집도 없고 그리고 이제 빌라를 사셨어요. 그냥 아파트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빌라로 잘 살고 계신데 이분은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 아예 그냥 저축할 돈이 없었어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이때가 이제 16년 전입니다. 16년 전이니까 또 계산하게 만드네. 대략 2000년 중반 정도 2005년 6년 정도 5년 되죠. 정도. 2005년 네. 6년 정도 좀 되고 이분은 또 부모님께 효자라서 부모님께 효자는 가정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250이면 사실 작은 돈이 아닌데도 남는 돈이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저축할 돈이 저축을 못했던 거죠. 빌라를 사고 그 대출 갚고 있고. 예. 네. 그랬던 분인데 어쨌든 이분은 제가 가지고 나온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종신보험이 좀 있었어요. 예. 네, 뭐 어떤 특정한 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분에게 맞지 않고 제가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사망 보장은 정기보험으로 해드리고 나니 예. 한 10만 원, 15만 원이 남는 거였고요. 한 달에 4, 50만 원을 겨우 남겼어요. 보험료를 줄여서. 그러면 적금도 넣어야 되잖아요. 예. 30만 원으로 그냥 적금 넣어서 자기 삶을 살아가고 한 10만 원 그래서 매달 10만 원을 펀드로 들였어요. 그래서 그 목적은 자매가 이제 둘째가 그때 큰 애가 5살이었고요. 예. 둘째가 3살이었으니까 그래서 일을 이제 평생 안 하겠다.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장기 펀드로 15년을 넣었던 거죠. 10만 원 넣을 때도 있었고 15만 원 넣을 때도 있어요. 자, 장기 펀드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15년 동안. 네. 예. 넣었죠. 앞에 사례 집사님보다 몇 년 더 넣었다 그죠? 한 3년 더 넣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대학을 갔죠. 야. 네. 일단 장기 펀드의 특징은 장기 펀드에 가입하면 또 대학을 가네. 그리고 15년간 한 번도 안 바꿨어요 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제가 느끼는 건 아마도 또 뭐 제일 좋은 펀드를 갈았다고 했으면 수익이 좀 더 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갈아탈 때 돈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눈에 막 보이고. 그렇죠. 갈아탈 때 돈이 보이면 못 갈아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연금 같은 경우는 보험사 상품이니까 변액연금은 조금 펀드 변경을 좀 하는 편이고요. 일반 펀드는 저도 행동 경제학적 측면에서 갈아타다 보니 차를 사네요. 네. 그래서 자꾸 갈아타는 것보다 문제가 없으면 좀 놔두는 예. 게 낫고 예. 이분도 2,600만 원 정도를 넣었는데 이분은 이제 작년에 많이 오름으로써 168% 수익이 나갔더라고요. 와우. 예, 이게 지난주로 그럼 기준해서 2,600만의 원금인데 지난주 기준으로 얼마였어요? 한 7천 얼마가 된 거죠. 7천 얼마. 네네. 이 수익에 너무 또 이야기하면 안 되고. 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한 거죠. 아이고 시어머니. 네. 그래서 이분의 삶을 제가 아는 후배예요. 이분은 예. 아는 집사님인데 10만 원, 15만 원이 이분에겐 컸어요. 그 엄청나 네. 컸죠. 그 돈을 예. 15년간 믿음으로 넣어서 대학 준비라도 된 거죠. 물론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실 때 작년에 또 많이 떨어졌다가 더 많이 올라서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는 해수가 길어질수록 네. 그죠? 연 평균 수익률이 더 높아지죠. 아, 그렇죠. 그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예. 전체적인 금액이 커지면 수익이 맞습니다. 붙는 거니까. 예, 예. 네. 그래서 2,600만 원 원금에 지난주 기준으로 7천만 원이니까 2,300이니까. 거의 뭐 3배, 326 그렇게 되는 318, 거죠. 3배 가까이 네네. 돼요. 와우. 그러니까 170% 넘었으니까. 원금을 제외하고 170%. 그렇죠. 여리고 성을 뭐 한 10군데 성을 무너뜨려. 근데 이거를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예, 이분의 삶을 또 특히 알고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선배된 입장에서는 예. 아 진짜 하나님이 그럼요. 예. 이 가정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 돈이면 자녀 2명 대학 등록금이 끝났고 이분이 또 코로나 때문에 예. 작년에 또 직장을 잃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가 대학을 갔는데 그게 없잖아요. 근데 또 놀라운 건 이런 집의 자녀들이요. 굉장히 성실하고
효자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힘든 거 아니까 예. 아이들이 대학 붙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용돈 다 모아 쓰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걸 보면서 제가 우리가 늘 장기 투자 대표님이 안전하다 뭐 그 주굴라 사이클부터 사이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20년이 됐으니까 고객들의 돈을 찾아줄 때 너무 감사하고 이게 어떤 자기 인생의 하나님의 책임과 함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오늘 그래서 나눈 거예요. 예. 자, 오늘 우리는 어려운 행편에서도 장기 투자하신 그 결과 두 가정의 사례를 보았죠. 한 분은 12년, 한 분은 15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12년 또 지금부터 15년을 생각해 보시면 또 지금까지 12년, 지금까지 15년을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럼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 엄청난 시간에 숱한 이야기들, 숱한 고비들, 얼마나 역경들이 많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돈이 불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네, 그게 굉장히 네. 커요. 네. 이게 가장 큰 보상, 그죠? 아니었을까 우리가 싶어요. 우리 인생에 그게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15년 동안 깨지 않는 통장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예.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졌다는 맞습니다. 증거예요. 예,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실생활에서 쉽게 우리 이웃에서 또는 나의 사례일 수도 있죠, 그죠? 사례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죠? 어떤 행편에서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자족할 수 있고 맞습니다. 또 당당해질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재정을 더욱더 또 기름 부어 주신다. 그 믿음을 꼭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데나리오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과의 살롬, 화평, 화목을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도 우리 듣는 분들의 가정이 더욱 화목해지는 그런 유익한 시간, 내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